네, 거꾸로 한국사 시즌 3 그 22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조선의 건국과 통치 체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는 안팎으로 위기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안으로는 권력을 갖고 있는 고문세족들의 횡포가 심해서 신진사대부들이 이에 맞서 개혁을 주장하고 있었고요. 밖으로는 남쪽의 왜구, 북쪽의 홍건적의 침입이 계속되면서 이들을 물리치는 과정에서 신흥 무인 세력이 국민들로부터 어벤져스, 영웅으로 떠오르고 있었죠. 이렇게 성장한 신진사대부와 신흥 무인 세력들 중에 일부가 이제 손을 잡고 조선을 건국하게 됩니다. 신진사대부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둘로 갈라지죠. 두 세력으로 갈라집니다. 온건파와 급진파죠. 온건파 사대부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정몽주죠. 급진파 사대부는 다른 말로 이제 역성혁명, 왕조의 성씨를 갈아버리자 해서 역성혁명파로 불리지 않습니까? 이 역성혁명파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새로운 나라로 도전하겠다. 정도전이죠. 이 혁명파 신진사대부 정도전과 그리고 신흥 무인 세력 중에 이성계가 손을 잡고 이제 조선을 세우게 되는데요. 조선의 건국 과정을 살짝 살펴보면 이제 대륙은 주인이 바뀌지 않습니까? 몽골에서 명나라로 세력 교체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명나라가 이제 조선에게 고려에게 너희들이 몽골 땅이었던 쌍성 총관부 지역, 천령 이북 지역을 함부로 뺏어갔으니까 그거 내가 다시 통치하겠다. 그래서 천령 이북 땅에 천령 위를 설치하겠다고 하자 당시 고려의 왕이었던 우왕과 집권가였던 최영은 이 기회에 요동을 정벌해 버리자 라는 요동 정벌론을 주장하게 되는 거죠. 이에 반대하던 이성계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출정을 하게 되었고, 출정하는 과정에서 압록강 중류의 위화도라고 하는 섬에서 유턴을 하게 되는 거죠. 유턴. 그게 바로 위화도 회군 아니겠습니까? 위화도 회군으로 정치 실권을 장악한 이성계와 신진사대부 세력은 이제 그 고려 토지제도 중에 공전과 사전이 있는데요. 이 공전과 사전 중에서 문제가 심각했던 이 사전, 그래서 토지 문서 불태워버리고 이제 사전 개혁을 실시합니다. 토지제도를 개혁하는 거죠. 과전법 개혁을 실시합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경제적으로도 백성들에게 큰 지지를 얻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이걸 배경으로 조선을 건국하게 됩니다. 과전법 개혁 과정에서 이제 당시 왕이었던 공양왕과 그 다음에 집권하고 있었던 정몽주 세력과 이제 정도전 세력이 갈등을 보이는 과정에서 정몽주가 선주교에서 피살당하고 그리고 이제 정도전이 이성계를 왕으로 추대하게 되는 겁니다. 새롭게 세워진 나라 조선은 성리학을 새로운 통치 이념으로 확립합니다. 성리학이란 뭐였습니까? 우주의 근본 원리, 그 다음에 철학적인 성찰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였죠. 그래서 이 성리학은 대의명분 굉장히 강조하고요. 의리, 대의명분을 강조하는 인간의 품성과 우주의 원리를 철학적으로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이 성리학을 새로운 통치 이념으로 확립하면서 유교적인 민본 정치를 추구하고 화이, 중화와 오랑캐를 구분하는 화이론적 세계관에 따라서 이제 새로운 중화, 명나라를 섬기는 명중심의 국제 질서에 참여하면서 적극적으로 외교 활동을 펼치는 거죠. 자, 조선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조선은 바로 체제가 잡히지는 않습니다. 조선 초에 이렇게 국정 주도권을 둘러싸고 왕권과 신하, 재상들, 신권의 갈등이 발생하죠. 이 그림을 살짝 살펴보자면 조선을 세운 사람 태조, 그런데 그의 오른팔이었던 정도전,
이 정도전이 꿈꿨던 나라는 왕은 쉽게 못 바꾸니까 자기가 역성혁명을 해봤지 않습니까? 어렵습니다. 왕은 쉽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기에 아주 똑똑한 신하, 재상, 모든 권력을 갖고 있는 총재상이 한 명 있어서 이 사람이 이제 왕을 섬기며 실권을 쥐고 백성들을 통치한다는 이른바 총재론을 내세우고 있었습니다. 정도전은. 그렇다면 왕은 상징적인 존재이고 모든 권력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상당수의 권력을 총재, 재상이 위임받아서 하고 있죠. 이런 나라를 꿈꿨던 게 정도전의 전국 구상이었다라면 나라를 건국하는데 큰 힘을 보탰던 왕자 세력들, 왕권파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방원 같은 사람은 생각이 달랐던 거죠. 후에 3대 임금이 되는 태종 이방원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나라가 지금 아직 자리 잡히지 못했으니 강력한 왕권으로 초기의 권력을 좀 잡아서 질서를 확립해야 된다는 입장이었던 거죠. 이 둘의 대립 과정에서 이제 왕자의 난이 일어나게 되고 정도전이 1차 왕자의 난 때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실권은 이방원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방원은 결국 자기 형식상 이렇게 자기가 왕으로 삼았던 2대 임금 정종으로부터 왕권을 양보받고 결국 3대 임금에 올라서 강력한 왕권 강화 정책 6조 직계제를 실시하죠. 2호의 병형공 6조를 모두 왕이 직접 관리한다는 겁니다.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던 세종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세종으로 바꿔보자면 세종 같은 경우에는 의정부의 신하들에게 많은 권력을 재산권을 좀 보장해주는 입장이었죠. 의정부 서사제. 아주 기묘한 문제 빼고는 많은 부분을 의정부에게 좀 권한을 나눠줌으로써 신하들이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강조했던 의정부 서사제를 세종은 실시했습니다. 그 뒤에 이제 문종과 단종 때 왕권이 약화됐다가 다시 이렇게 계유정난으로 권력을 잡았던 세조는 6조 직계제를 부활하죠. 이렇게 함으로써 조선 초기에 통치체제는 의정부 서사제와 6조 직계제, 왕권과 신권의 갈등 상황이 번갈아가면서 실시가 됩니다. 세종은 그리고 뒤에 성종은 의정부 서사제, 태종과 세조는 6조 직계제. 세조 때부터 법전 편찬이 시작돼서요. 경국대전은 결국 성종 15년에 가서 완성이 됩니다. 경국대전이 반포가 되면서 이제 조선은 유교적인 법치국가의 토대를 마련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왕권과 신권의 조화라는 큰 틀은 유지돼 가면서 법정까지 만들어졌다. 유교정치 구현을 위한 중앙 통치체제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져서 기능했는지 보겠습니다. 왕 밑에 의정부가 있었죠.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삼정승의 합작기구였던 의정부가 있고요. 그리고 이 의정부의 3재상이 6조 판서들까지 겸하면서 6조를 관리합니다. 2호의 병형공 행정실무를 맡아보는 6조가 있고요. 그리고 고려시대에도 대간이 있었죠. 왕권을 좀 견제하면서 활동했던 조선에도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 해서 3사가 있습니다. 이 3사는 언론 기능을 담당하죠. 전하 이러시면 아니 됩니다. 전하 이럴 수는 없습니다. 이거 안 되겠습니다. 전하 이 사람 관리가 되는데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비리가 있으니 엄히 취조해 주십시오. 뭐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했던 언론 기능을 담당했던 3사가 있었습니다. 3사. 사원부, 고려시대 의사대죠. 사관원, 고려시대 중서문화성의 낭사 아닙니까? 이제 중서문화성이 해체될 때 사관원은 독립한 거죠. 홍문관은 나중에 성종 때
만들어지죠. 정책 자문기구. 조선의 중앙통치체제의 특징은 권력의 독점과 부정을 방지한다. 쉽게 말해서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추구한다. 라는 점입니다. 국가의 주요 정책은 의정부와 육조의 고위 관례들이 참여한 회의에서 결정되고요. 경연은 왕과 신하가 성리학에 대해서 정책 토론을 벌치는 학술 토론장입니다. 학술 정치죠. 여기에 이제 홍문관의 그 똑똑한 젊고 유능한 그 학자들이 참가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성리학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정책을 펼쳐가는 겁니다. 왜 학문 연구가 정책으로 연결되느냐고요? 유교라고 하는 종교는 그 선비들이 세상을 개혁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불교나 기독교에서는 뭐 내세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천국, 극락 이런 게 있는데 유교에는 그런 게 없어요. 다만 그것과 유사한 게 있다라면 대동세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이 대동세상이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살아서 만드는 겁니다. 이런 대동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선비들이 정치에 나아가서 사회를 개혁하고 백성들을 교화시켜 나가는 게 유교거든요. 그렇다면 정치를 개혁하고 백성들을 교화시켜서 모두가 행복한 대동세상을 만들려면 정치개혁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학생 여러분도 정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선비들의 활동을 강조하다 보니까 지워져 버리네.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겠죠. 그래서 3사의 언론 활동이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이게 조선의 중앙통치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시골의 지방에 살고 있는 선비조차도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가 있었습니다. 임금에게 직접 어떻게 해요? 바로 상소제도를 통해서죠. 그래서 전하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지방의 유생이 상소문 써서 올리는 겁니다. 시간이 벌써 13분으로 달려가고 있네요. 그렇다면 이건 둘로 나눠서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중앙통치체제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요 다음 23번에서는 지방통치체제와 그 다음에 관리선발제도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